목포 해변맛길에 조성한 꽃밭이 온통 흙더미로 뒤덮였습니다. 허술한 행정 때문에 예산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독사를 집중 관리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마다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광양시가 바나나 재배 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수확량을 늘리는 기술을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배 기술이 도입되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순천 도심을 통과하는 경전선 노선을 우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양에서도 정차역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뉴스입니다. 목포시가 항구도시와 남도음식의 특색을 살리겠다며 해변맛길 30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안가에는 산책로가 마련됐고 꽃밭이 장관을 이뤄 볼거리를 더했는데요. 해마다 예산을 들여 조성한 해변 맞길의 꽃밭이 어찌된 영문인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해안가 일대가 알록달록한 꽃으로 물들었습니다. 목포시가 지난 2020년부터 해변맛길 30리의 두 번째 구간인 남항에 산책로와 꽃밭을 조성한 겁니다. 해변맛길의 전체 사업 구간은 평화광장에서 목포 해양대까지 약 12km. 바닷길을 거닐며 먹거리 자원과 연계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 구간별 지형과 문화, 역사 등 특성을 살리고 주변의 산재란 관광 자원과 맛집 연결 등을 고려하여 도보 관광으로서의 자원을. 그런데 해변맛길 두 번째 구간의 상태가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꽃밭과 산책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온통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봄꽃을 가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흙먼지만 날리는 공사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이 악취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습지를 흙으로 메우는 이른바 복토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해변맛길의 두 번째 구간인 남항 일대는 항만당국이 소유한 부지. 목포시는 제대로 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남의 땅에다가 꽃을 심고 산책로를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천연기념물인 백로나 희귀조류가 머물던 습지가 파괴되면서 두 번째 구간의 주제를 환경 생태길로 정한 것도 무색해졌습니다. 꽃밭은 물론이고 산책로에 깔았던 야자 매트와 각종 구조물이 흙더미에 뒤덮여 사업 구간을 바꿔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한시적으로 좀 추가 연장 허가를 받아서 분진이나 소음이나 또 장비에 다녀야 되는 그런 안전 때문에 여기를 좀 차용 승인을 이제 연장을 못하고. 해마다 알록달록한 꽃밭이 조성돼 시민들의 휴식처로 각광받았던 목포 남항 일대. 목포시의 허술한 행정에 해변맛길 30리 조성 사업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지내다 생을 마감한 뒤 뒤늦게 발견되는 걸 고독사라고 부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해마다 이런 고독사가 늘고 있는데요. 전남도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군 대상자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시군마다 대상자 기준이 달라 정확한 대상자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20년째 혼자 살고 있는 80대 어르신. 주기적으로 요양사가 찾아오지만 갑작스런 사고나 부상을 당할 경우가 가장 걱정이 큽니다. 있으면 나았지만 없는데 어쩌건가. 이제 몸이 괴롭고 아프면 서럽지. 하지만 이런 경우와 달리 아무런 관심이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5년 동안 해마다 고독사가 증가했는데 지난 202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6.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고독사가 점차 늘자 전남도는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니 미흡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바라보는 기준부터 달랐던 겁니다.
전남도는 경제적, 신체적 등으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사람을 위험군으로 지정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에 국한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모든 세대를 반영하지 못해 정확한 대상자 파악이 어렵다는 게 맹점입니다. 전남도는 정부 지침이 나와야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에 정확한 고독사 이런 정의들이 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고 또 이제 그 동네에 맞춰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필요할 겁니다. 전문가는 정부 지표를 토대로 전남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산간이나 도서 지역이 많은 만큼 각 지역의 고독사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독사 유형이 많았고 어떤 특성이 있었는지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중앙에서 이제 발표될 지표와 이제 그것과 토대로 전남에서 실제적으로 발생하는 고독사 사례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같이 조금 결합이 돼서 전남에 맞는 또 다른 그런 기준으로 좀 확대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지난해 전남도가 파악한 도내 고독사 위험군은 모두 1,900여 명. 정부 지침에 따라 정확한 기준으로 추가 조사할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꼼꼼한 실태조사와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과일 재배가 늘고 있는데요. 광양에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바나나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재배 기간을 단축하는 기술을 적용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올해는 나무당 수확량을 늘리고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데도 성공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신혜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 바나나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지난해 첫 수확에 이어 두 번째 시험 재배에 성공한 광양산 바나나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육묘를 화분에서 2, 3개월 먼저 기른 뒤 옮겨 심는 방식으로 재배 기간을 단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정도 걸리는데 광양에서는 9개월 만에 수확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리고 올해 실증에서는 때에 따라 물 주는 양을 조절하는 재배 기술을 개발해 나무당 바나나 수확량을 30% 늘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지난해 30kg이었던 나무당 수확량은 올해 최대 46kg까지 늘었습니다. 태양 빛을 기준으로 물량을 조절했을 때와 그리고 작물이 생육하는 단계에 따라서 물량을 조절을 하여서 광양시는 나무 키를 낮추는 데도 성공해 수확할 때 효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다리 등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수확할 정도로 바나나의 나무 키가 굉장히 높은데요. 바나나의 나무의 키가 낮아진다 하면 땅바닥에 그냥 바닥에 발을 딛고 서서 바나나를 수확한다면 노동력이 굉장히 감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수확된 광양산 바나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로컬푸드 매장에서 2차례에 걸쳐 판매됩니다. 소비자들은 수입산보다 신선하고 과육이 단단한 광양산 바나나에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열대지방에서만 나오는 과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광양 지역에서 이 신선한 바나나가 나와서 이 노골에서 판매된다는 것이 저희들은 참 기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바나나가 나오면 좀 구매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재배 기간 단축 성공에 이어 생산량 증가와 노동력 절감 시험 재배에도 성과를 거둔 광양시. 내년에는 바나나 체험 농장 등 관광 농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절반에 가까운 시민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3달 동안 5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한 결과 7만여 명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기념 행사에서 전달받은 서명서를 정차 건의문과 함께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그동안의 염원을 담아서 너도 나도 함께 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명해 주신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그 성원과 이 서명구를 토대로 저희들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서 반드시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를 성취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분양을 앞둔 전국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약 12만 8천 가구입니다. 지난해보다 71%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지난 2000년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특히 올해 분양하는 아파트 중에 절반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인데요. 정부가 내놓은 정비 사업 활성화 방안이 분양 물량 증가의 촉매제가 됐습니다. 전매 제한 기간 축소, 또 실거주 의무 해제, 중도금 대출 가능 상한선 폐지 등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들로 하여금 분양에 나서게 한 동력이 된 거죠. 노후 주거 지역들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건축, 재개발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지원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7만 5천 가구가 넘는 물량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서 재개발, 재건축 물량도 수도권 쏠림 현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라남도가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할 때 정액제가 아닌 정률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남도는 한국전력공사가 2021년부터 정액제를 적용해 전기요금을 인상한 결과 산업용의 일부 요금은 최대 32% 오른 반면 농사용은 97%까지 인상되는 등 농사용이 산업용에 비해 3배 넘게 올라 농어민들의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산 분야 전기요금의 인상분은 국비로 지원해야 하고 한전의 전기 기본 공급 약관을 개정해서 산지 위판장이나 어민들이 소유한 저온 보관 창고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남군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액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한 전기요금 인상분과 기후환경요금이 포함된 실질적인 인상액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분야는 킬로와트 시당 9.05원, 어업 분야는 6.15원이 정액 지원됩니다. 농업 분야는 오는 28일까지, 어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면서 전라남도가 적극적인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16일 국회 대강당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토론회를 열고 정치권과 지역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핵심 공공기관들의 전남 이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농협과 수협중앙회, 각 기관별 은행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했고 대한체육회나 한국환경공단 등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을 특정했습니다. 17일 오전 6시쯤 광양시 진상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헬기 세대와 소방인력 80여 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고 2시간여 만에 0.1헥타르를 태우고 불은 모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인근 산장의 닭장에서 난 불이 산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0년 작업자 3명이 숨진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 당시 업무 책임자들이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장 책임자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 주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며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내렸습니다. 또 포스코와 당시 광양제철소장에게는 각각 벌금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 11월 24일 오후 광양제철소 제1고로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포스코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목포시가 104회 전국체육대회와 43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이번 대회의 주무대가 될 종합경기장의 공정률을 81% 정도 달성한 가운데 매주 시공사와 감리단이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시는 또 조만간 대회 운영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한 뒤 출범식을 갖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